작년에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해서 영상을 2편 정도 올렸었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터진 영상은 아니지만 하루에 한 100분 정도씩 꾸준히 들어왔었고, 근데 이게 제 영상을 봐도 되게 막막했을 거예요. 저는 외부 API 가져와가지고 정보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예시가 굉장히 드뭅니다. 내가 구글링을 해도 막 단편적인 API의 사용법밖에 안 나오고 그나마 좀 코드가 있어도 이게 배포된 게 아니다 보니까 감을 잡기가 어렵고요. 거꾸로 이렇게 API 활용해가지고 만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긴 한데 보통 이런 것들은 상용화된 제품이어가지고 또 코드 예시가 있진 않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력서를 봐도 WebRTC를 이용한 화상 채팅, 캔버스를 이용한 그리기, 아니면 기본적인 게시판 템플릿에 여러 정보들을 붙이는 식이라든지 이런 흔한 형식의 프로젝트들은 많아도 외부 API를 활용한 프로젝트의 예시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추진할 때 만들었던 유튜브 API를 활용해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유튜브 API를 쓰긴 했는데 제가 단순히 API 키만 가지고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OAuth 인증 방식을 통해가지고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식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OAuth라는 거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서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온다고 볼게요. 근데 그 플랫폼에서 무턱대고 우리 플랫폼들의 유저의 정보를 주진 않겠죠. 어떠한 특정 표준의 인증 방식을 거쳐가지고 그 인증을 통과하면 사용자나 저 같은 개발자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 사용자들의 정보를 넘겨주는데, 이때 쓰이는 방식이 OAuth 인증 방식입니다. 이 OAuth 인증 방식을 거치면 사용자들이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간편하죠. 근데 이게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데 개발자들이 처음 이 흐름을 따라갈 때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실무를 포함 이 OAuth 인증 방식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 OAuth 인증 방식을 할 줄 알면 굉장히 쓸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소셜 로그인뿐만이 아니라 구글로 로그인한 사용자의 캘린더 정보라든지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정보라든지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한 유저들의 친구 목록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제가 만든 앱은 이 OAuth 인증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정보를 가져오고 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제가 추진할 때 만든 프로젝트여가지고 아쉬운 점들은 좀 있어요. 그럼에도 이 정도 컨셉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예시를 드린다는 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끄럽지만 올립니다. 개발하고 거의 몇 달간 방치만 하다가 최근에 기능 정리해가지고 배포를 다시 했고, 유튜브 API 관련해가지고 구글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앞서 말한 OAuth 인증 방식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이라면은 사용자들의 정보를 넘겨주기 때문에 그 플랫폼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들이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검수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URL이랑 GitHub 주소도 같이 첨부를 할 테니까 성격 급하신 분들은 바로 들어가서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이후에 개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사실 저도 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긴 하지만은 저는 유튜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너무 중독적이어가지고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유튜브 추천 영상 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읽는 것만큼 얻는 것도 많습니다. 다양한 지식이나 전 세계적인 경험, 하다못해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가지고 저는 유튜브를 제가 필요할 때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1번, 유튜브의 추천 기능을 끄기. 2번, 내가 원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모아서 보기.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웃긴 게 뭐냐면 유튜브 내에서 이 1, 2번들을 다 지원을 안 합니다. 특히 제가 놀란 건 2번이었어요. 아니, 채널들을 모아가지고 보는 게 되게 단순한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을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제가 요리면 요리, 영어면 영어, 운동이면 운동 이렇게 모아서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말이죠. 재생 목록을 만들거나 영상들을 모으는 그런 기능들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채널들을 그룹핑을 한 다음에 이 영상들을 최신순으로 모아서 보는 이런 기능들이 따로 없던 거죠. 물론 크롬 확장에 비슷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 쓰기가 불편하고 어쨌든 간에 유튜버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API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추천 기능 없이 내가 원하는 유튜버들의 영상만 모아서 그룹핑해서 볼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개고 실제 사용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더브넷이라는 도메인이고요. 이름의 기원은 정말 단순합니다. 유튜브를 폴더로 모아서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도메인도 제가 구입을 해서 연결을 했고 인증서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랜딩 페이지는 최소한의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원래는 랜딩 페이지도 귀찮아서 안 만들어 했는데 OAuth API를 쓰려면은 이 홈페이지로 프로젝트를 소개를 한 게 있어야지 구글에서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전체 공개가 목적이 아니면은 굳이 이 랜딩 페이지가 없어도 됩니다. URL 들어갔을 때 바로 로그인으로 보내면 되니까요. 로그인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아가지고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만든 거니까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권한에 대한 요청을 물어봅니다. 허용을 해줘야지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들어가면은 제가 좋아요를 클릭한 영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룹에 들어가서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이란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게요. 여기다가 유튜버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에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3명의 채널들을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유튜버들의 영상을 최신순으로 가져옵니다. 각 유튜버들의 영상을 최신순으로 가져오는 거여가지고 이 날짜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클릭하면 영상도 나오고요. 밑으로 내리면 무한 스크롤로 이전 영상들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기능은 이게 다입니다. 정말 심플하죠. 심플하지만은 이 정도 기능만으로도 제 니즈는 다 충족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유튜브 사이트를 비교적 덜 들어가요. 제 니즈에 맞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게 모바일 뷰는 작업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여전히 유튜브를 들어가면서 딴짓을 하더라고요. 핸드폰 앱으로도 비슷한 버전을 만들어 볼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코드는 가서 보시면 되니까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필요로 만들긴 했지만은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포트폴리오용으로도 만들었어요. 지금 저는 노드.js나 리액트나 자바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1년 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제 주력 언어가 파이썬, 플라스크였고 UI를 그리는 것조차 잘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스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목표를 세웠죠. 1번, 프론트 부분에서의 코드 품질 버리기. 저는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준비했으니까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든 화면 그리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이 HTML에다 이렇게 직접 박았고요. CSS도 이 스타일.css 파일 하나에다 다 때려 박았습니다. 예, 뭐 코드 품질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보여지게 한 게 목표여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2번, 최대한 외부 라이브러리 활용 없이 직접 만들기. 저는 비동기적으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라이브러리나 JWT 검증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부분은 다 직접 구현했어요. 저도 ORM이나 이런 건 많이 써봤는데 직접 구현하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싶었어가지고 OOS 인증 쪽이나 ORM 쪽은 다 직접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OOS 인증하는 부분을 이렇게 직접 콜백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구현을 했고요. ORM 같은 경우도 다 직접 했습니다. DAU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 인스턴스를 싱글턴으로 가져와가지고 쓰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정도 목표를 세우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DB 도식화를 해가지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가 리드메에다 적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굳이 개발이 아니어도 요리든 운동이든 만들어진 결과물만 보면 참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단순한 결과에도 무수히 많은 과정들이 들어가죠. 사이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면 좋고 필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죠. 주제를 잡는 것도 되게 막연하고 설령 주제를 잡았다고 해도 어떤 흐름으로 할지가 되게 어렵죠. 내가 그런 과정을 다 겪고 개발까지 다 했다고 해도 이걸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도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 개라도 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험을 한다면은 포트폴리오 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겪는 이러한 시행착오 과정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일을 할 때도 그대로 도움이 되거든요. 이력서를 보는 분들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어려운 거를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력을 높게 쳐주는 것이고요. 절대 프로젝트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매번 문제를 겪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뻔한 주제 프로젝트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너도 나도 하는 주제를 고른다면은 내가 나만의 문제를 경험을 하고 해결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필하기 어렵거든요. 이러한 경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폴더를 써보시고 개선점이나 뭐 추가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어렵거나 개발 공부에 막연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코칭이나 멘토링도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